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엄마가 외갓집에 가신 뒤로 저는 얼떨결에 이모네 얹혀 살게 되었어요. 셋째인 정희 이모네는 진짜 편했어요. 이모부도 운송업이라 집에 거의 없었고 이모도 저를 엄청 이뻐했죠. 우리 상철이 하면서 맨날 챙겨주고 했거든요. 이모네 애들도 귀엽고 크게 눈치 볼 일도 없어서 그냥 눌러 앉았어요. 여름방학에도 버팅기면서 말이죠. 이모한테는 완전 민폐였겠죠. 낮에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했으니 말이에요. 영락 없는 백수 생활이었죠. 어느 날 이모가 친구들 온다고 나가 놀라길래 그냥 집에 있을래요. 갈 데도 없고 방에서 조용히 게임이나 할래요. 하며 방에 들어가 뒹굴거렸죠. 게임 좀 하다 질려서 이모가 사놓은 잡지나 뒤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가 상철아 잠깐 나와봐 하는 거였어요. 아까는 나오지 말라더니 웬 변덕인가 했죠. 그래도 이모 심기 거슬러서 좋을 거 없으니 내하고 착한 조카 모두로 나갔어요. 거실에 이모 친구 셋이 빙 둘러앉아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너희 조카 맞아. 이렇게 훤칠한 조카가 있었어. 장가 보내도 되겠네. 뻔한 멘트 날리는 거였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충 인사하고 화장실로 피했죠. 볼일 보려고 화장실 들어가려는데 또 그놈의 습관이 발동해서 이모 친구들을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한 명은 수수하게 생겼고 마지막 한 명은 어라? 이모 친구 맞아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과장 없이 배우 오연수님이랑 분위기가 너무 닮았는데 긴 생머리에 옷은 평범하게 입었지만 뭔가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죠. 화장실 가는 내내 그 여자한테 시선이 꽂혀버렸어요. 자기도 느꼈는지 나 보면서 살짝 웃어주더라고요. 볼일 보고 나와서도 계속 힐끔거리게 되었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여자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 눈에는 이모 친구인데도 가슴을 설레게 했네요. 뭐랄까 예쁘다, 상큼하다 이런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아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우아하다는 말 책에서나 봤지. 실제로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 여자 보자마자 머릿속에 우아함 두 글자가 딱 떠오르는 거였어요. 평소 만나오던 여자와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뭔가 색다름을 느꼈다랄까요. 그날 이모 친구들 가고 이모랑 둘만 남았을 때 슬쩍 떠봤죠. 대학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아낸 정보는 아줌마 같았던 사람은 나이 좀 있는 언니, 수수했던 사람은 35인데 아직 결혼 안 한 노처녀, 그리고 오연수 닮은 사람은 돌싱이라는 거였어요. 딸 하나 있는데 7살이고 회사 다니면서 싱글망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것저것 물으니 이모가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며 핀잔을 줬어요. 심심해서 그래요. 이모는 나 미워요. 조카랑 말 좀 할 수도 있지. 뭘 귀찮아해요? 하고 능글맞게 넘겼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생각나고 함께 있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나중엔 현타가 와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모뻘 여자한테 내가 왜 이러지? 홀려도 제대로 홀렸네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이모가 갑자기 상철아, 속초 갈래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방에서 피파하다가 건성으로 내가 왜요? 하니 이모 친구들이랑 속초 놀러 가는데 다들 운전이 서툴다고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오자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이모 친구들이랑 속초를 왜 가요? 튕기면서도 속으로는 솔깃했죠. 그러다 문득 그 오연수가 떠오르는 거였어요. 만일 그 여자랑 같이 가는 거면 이건 운명이다. 누구랑 가는데요? 물으니 저번에 왔던 애들 있잖아. 진숙이랑 옥순이 하는 거였어요. 나이 많은 언니 빼고 그 돌싱녀랑 노처녀 둘이랑 간다는 거였죠. 그 말 듣자마자 컴퓨터 끄고 짐을 쌌네요. 짐이라고 해봤자 1박 2일이라 칫솔이랑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이모 말로는 이모, 애들이랑 옥순 이모 딸이랑 여름 캠프 보내고 셋이 자유부인 만끽하려고 며칠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셋만 가면 이모부가 의심할까봐 나까지 껴서 알리바이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이모 차 모닝에 넷이 낑겨 타고 매비 찍고 속초로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이모 친구들이 나를 엄청 예뻐해 주는 거예요. 이모도 옆에 있고 하니 어색함도 없고 그냥 편했죠. 호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누나라고 해야 하나 하니 다들 깨르르 웃으면서 오, 듣기 좋은데 누나래 크크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모가 이모 친구들이니까 그냥 진숙이 이모, 옥순 이모라고 불러. 속초 콘도 도착해서 짐 풀고 원래 계획은 내가 방 하나 따로 잡아서 재우고 이모랑 친구 셋은 거실에서 자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방이 다 나갔다고 해서 5만 원 더 내고 방 2개 딸린 곳으로 업그레이드 했죠. 짐 풀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콘도 풀장으로 향했어요. 다들 수영복 차림으로 나오는데 나는 그냥 나시티에 반바지 대충 걸치고 나갔죠. 옥순이 이모는 위에 비키니 밑에 핫팬츠 입었는데 30대 중반 나이에 안 어울리게 뱃살 하나 없이 몸매가 매끈하고 탄탄한 거였어요. 더군다나 애 엄마인데 말이죠.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는데 몸매까지 널씬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키니를 옆에 있는 우리 이모랑 비교되더라고요. 또 그 여자한테 홀린 듯 자꾸만 시선이 갔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잖아요.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바로 아부 모드를 발동했어요. 와, 옥순 이모 몸매 진짜 좋으시네요. 능글맞게 칭찬하니 옥순이 이모 깨르르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였어요. 풀장에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구워 먹고 콘도 방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였죠. 보드게임도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살짝 어색한 감도 있었는데 보드게임 하면서 편 먹고 하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돈도 걸고 하니까 승부욕도 발동하고 더 재미있었죠. 제가 옥순이모랑 한 팀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겼어요. 나 빼고 다들 게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와 소리 지르면서 처음엔 손뼉만 치다가 나중엔 얼싸안고 난리 쳤죠. 그때마다 이모가 야 너희들 좀 떨어져. 그러다 정분 나겠어 하면서 질투 섞인 핀잔을 줬어요. 그날 이모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마셔랑 떨어져였던 것 같아요.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나도 막 옥순 이모한테 누나라고 부르면서 넉살 좋게 들이대고 술게임도 계속했어요. 제가 원래 놀 때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노는 스타일이라 소맥에 막 별짓을 다 했죠.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촌스러운 멘트도 서슴없이 날리니 이모 친구들이 역시 요즘 애들은 놀 줄 안다면서 귀여워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코믹하게 부르니 옥순 이모가 너무 웃겨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모도 옆에서야 너 전직이 뭐냐 하면서 놀리고 진숙 이모도 엄청 재미있어 했죠.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다들 죽어라 내일이 없는 사람 마냥 퍼마시더라고요. 방에 노래방 기계도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옥순 이모가 내 귀에 캔디 부르는데 내가 뒤에서 옥태견 파트 맡아서 랩하고 뒤에서 스킨십을 하며 춤까지 춰주니까 완전 빵 터져서 우리 상철이 나중에 용돈 줘야겠는걸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만족스러웠다는 거겠죠. 다들 팁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다시 술잔을 돌리고 아마 1인당 소주 3병씩은 마셨을 거예요. 저는 술 조절하면서 2병 정도만 마셨죠. 섞어 마시는 건 질색이라 소주만 홀짝거렸더니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옥순 이모가 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콧물까지 훌쩍이면서 완전 진상 술주정을 부리는데 싱글맘으로 사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세상 사는 게 뭐 그리 힘든지 우는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진숙 이모는 취했는지 먼저 방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 이모도 옥순이 이모 달래다가 지쳤는지 나한테 바통 터치하는 거였어요. 상철아, 옥순이 술주정 내가 좀 받아줘라. 난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아, 쟤는 술만 마시면 왜 저러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툴툴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얼떨결에 나 혼자 남아서 옥순 이모 술주정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러다 날 붙잡고 계속 엉엉 울더니 울다 지쳤는지 제 품에 안긴 채로 잠들어 버렸어요. 이모를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눕히고 주변 정리 좀 하고 나서 나도 옥순 이모 옆에 누워 TV를 켰죠. 채널을 이러저리 돌리다 보니 방자전을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조여정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였어요. 멍하니 TV 보다가 옆에 잠든 옥순이 이모를 힐끗 봤어요.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내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거였어요. 순간 옥순 이모가 또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술 기운의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옥순 이모한테 그리도 끌렸던 건지 막상 옥순 이모가 눈앞에 있으니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조용히 옥순이 이모 귓가에 속삭였어요. 옥순 이모 자. 옥순이 이모는 대답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옆구리에 손을 살짝 얹으니 하면서 내 손을 잡아 자기 허리춤에 껴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웅얼거렸죠. 상철이 이모랑 자려고 왔어? 나는 그게 날 받아주겠다는 소리인 줄 알고 옥순 이모를 꽉 껴안았죠. 순간 옥순 이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손을 잡아 빼는 거였어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싸늘하게 말했죠. 장난이 좀 지나치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조금만 더 밀어붙여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나가면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 얼버무릴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직감이 강하게 온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네 하고 거실을 빠져나와 이모 옆에 털썩 쓰러지듯 누웠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였어요. 똥줄이 바짝 타는 기분이었죠. 제발 술 취해서 기억 못하길 간절히 바랐어요. 내가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잡아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밤을 꼴딱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다들 술 덜 깬 얼굴로 허둥지둥 짐 챙겨 콘도를 나섰어요. 12시 체크아웃 시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난리였죠. 어제 내가 술 취한 와중에도 틈틈이 치워놓은 덕분에 방은 깨끗했어요. 해장하려고 라면 끓이면서 옥순 이모 눈치를 살폈죠. 옥순이 이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짐 정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도도한 인상인데 굳은 얼굴로 있으니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였어요. 괜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건 어디 싸요?
이건 어디에 놔요? 옥순이모는 무표정하게 짧게 대답했죠. 거기 저쪽에 싸늘한 말투의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말도 못 붙였어요. 본도에서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냈다. 묵묵부답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할 법도 한데 다행히 다들 전날 너무 과음했는지 피곤해서 말할 기운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서울 도착해서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나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옥순이모 생각만 나는 거였어요. 솔직히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모한테 혹시라도 말할까 봐 말이죠. 한편으로는 옥순이모가 보고 싶기도 했네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음침하면서도 야릇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어요. 며칠 뒤 이모 몰래방에 들어가 이모 핸드폰을 훔쳐 나왔어요. 이모랑 옥순 이모가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죄다 별명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짜증이 확 났지만 문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어요. 여행 잘 다녀왔다는 둥, 집에 잘 도착했다는 둥, 별 내용 없었죠. 용의자는 대충 2~3명으로 압축됐어요. 속초 여행 얘기를 나눈 사람이 3명 정도였고 그 중에 1명은 보낸 문자를 보니 상철이랑 조카랑 갔다 왔어. 이렇게 쓴 것 같아서 패스. 남은 용의자는 2명. 1명은 미혼 옥순이모는 딸이 있으니 구분하기 쉬웠죠. 딸 얘기가 나온 번호가 옥순이모 번호였어요. 그날은 그냥 자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저녁 7시쯤 용기를 내서 전화 버튼을 눌렀죠. 따르릉.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옥순이모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회사에서 전화 받을 때 쓰는 목소리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상철이에요. 순간 옥순이 이모가 흠칫하는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상철이 어떻게 전화했어? 어색하게 묻는 목소리에 용기를 내서 말했죠. 우리 잠깐 만나요. 오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할 말 있어요. 제발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옥순이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서 그냥 밀어붙였죠. 오늘 밤 9시에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 오시면 여기서 밤샐 거예요. 약속 있으시면 천천히 오셔도 돼요.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시계 보니 8시 반.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죠. 9시가 넘어가면서 옥순이모를 기다리는데 괜히 왔다 싶었어요. 안 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10시까지만 기다려보고 가자.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 구경을 했어요. 10시쯤 되니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였어요. 이거 괜히 기다렸나? 이제 가야겠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옥순이모였어요. 망설임 없이 바로 받으면 왠지 질 것 같아서 매번 정도 울린 후에 받았죠. 여보세요? 어디야? 옥순이모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공원 입구 쪽이에요. 거기서 기다려. 짧게 말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옥순이모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밖에서 그것도 단둘이 만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내 앞에 멈춰 선 옥순이모는 짧게 한마디 던졌어요. 들어가자. 나는 말없이 옥순이모 뒤를 졸졸 따라갔죠. 보자고 한 건 난데 왜 내가 쫄아 있는 건지. 호프집에 들어가
맥주 2병 시키고 마주 앉았어요. 옥순이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왜 보자고 했어?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단답형으로 툭툭 내뱉는 말투가 또다시 날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날따라 옥순이 이모는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인상이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죠. 볼 때마다 오연수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오연수가 악역 맡으면 딱 저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옥순이 이모의 차가운 분위기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징징거렸죠. 너무 닥달하지 마요. 무서워요. 괜히 애교 섞인 말투로 웅얼거리니 옥순 이모가 피식 웃으면서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보자고 했을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일 기억해요? 의외로 옥순이 이모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기억나. 저는 실수 아니었어요. 옥순이 이모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속마음을 털어놨죠. 나 누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옥순이 이모가 피식 웃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했죠. 야, 내가 애만 일찍 낳았어도 지금 머만한 아들이 있어. 얘가 지금 아니 우리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나 동안이라서 그렇게 안 보여요. 능글맞게 받아치니 옥순이 이모가 누나라고 하지 마. 닭살도다 하면서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맥주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제가 요즘 유행하는 썰들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하니 옥순이 이모가 엄청 재미있어 했어요. 치답잖은 유머에도 옥순이 이모는 박장대소하며 웃었죠. 맥주를 다 마시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옥순이 이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오늘 나 집에 안 들어갈래요. 무슨 소리야? 옥순이 이모가 되물었어요. 오늘 누나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이대로 이모네 집에 가면 민폐잖아요.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며 옥순이 이모를 설득했죠. 집에 자고 있는데 옥순이 이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용히 가서 아침 일찍 나올게요. 옥순이 이모를 간절하게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나 이대로 집에 가서 이모한테 누나랑 술 마셨다고 해도 돼요? 순간 옥순이 이모 얼굴이 굳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 옥순이 이모 차에 올라탔어요. SM7 여자 혼자 타기엔 좀 큰 차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옥순이 이모의 모든 것이 멋있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차, 세련된 스타일,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의 아우라까지 말이죠. 30평 아파트에 도착해서 옥순이 이모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랑 어린 딸 둘이 살기엔 꽤 넓은 집이었죠. 방이 3개나 되었어요. 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해서 옥순이모와 저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옥순이모는 씻고 여기서 문 잠그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실에서 잔다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네, 알았어요. 걱정 마요. 대답은 했지만 딴 마음을 먹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살짝 옥순이 이모를 불렀어요. 누나. 아, 왜? 빨리 자. 옥순이 이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리 들어와 봐요. 능글거리는 말투로 옥순이 이모를 꼬드겼죠. 아, 또 왜? 하면서도 옥순이 이모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어요. 재빨리 옥순이 이모를 뒤에서 껴안았죠. 뒤에서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이러고 잠깐만 있어요.
처음에는 꼼지락거리며 벗어나려고 하더니 어느새 옥순이 이모는 가만히 내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내가 혹시 반바지 같은 거 없어요? 하고 물으니 줄게 이것 좀 놔봐 하는 거였어요. 옥순이 이모를 놓아주니 뒤돌아서 나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왠지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 이모 집까지 따라왔는데 그냥 잠만 재울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너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애라도 친구 조카인데. 친구 조카가 뭐 그냥 조카도 아니고 친구 조카일 뿐인데 뭐 어때? 그리고 그날 누나가 먼저 내 손을 허리에 끌어당겼잖아. 기억 안 나? 그건 내가 미안해. 술 기운에 그만 실수했어. 생각하면 머릿속만 복잡해질 테니 오늘 하루만 쿨하게 어때요? 쿨하게 그건 좀. 옥순이 모두 혼자 애 키우느라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 껴안고 한참이나 울어서 날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죠. 나 그러다 너희 이모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평생 비밀로 하면 되죠. 그럼 오늘 딱 하루만이다. 너희 이모한테는 비밀이야. 약속해. 우린 그렇게 손가락까지 걸고 나서 거사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진맥진 잠들었다가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늦은 오후였어요. 옥순이모는 이미 출근했는지 쪽지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꺼내 먹고 집에 가라고 말이죠. 밥 먹을 기운도 없어서 대충 우유 한 잔 마시고 이모네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계속 곱씹어 보니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거였어요. 이모가 너 어제 어디 갔었냐? 묻길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잤다고 둘러대고 강에 틀어박혀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무작정 옥순이 이모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집 비밀번호를 외워뒀으니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엘리베이터 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고개를 슬며시 들어 쳐다보니 옥순이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옥순이모도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 누나 하면서 옥순이 이모 팔짱을 꼈죠. 옥순이 이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왔어? 에이, 누나 보고 싶어서 왔죠. 능글거리는 애교를 부리니 옥순이모가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봐 하더라고요. 옥순이 이모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옥순이 이모가 문을 열고 나왔죠. 미안, 애 밥 좀 먹이느라 늦었네.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는 옥순이 이모에게 괜찮아요. 이해해요. 넉살 좋게 대답하고 옥순이 이모와 함께 밖으로 나섰죠. 또다시 술집으로 향했어요. 술 마시는 동안 옥순이 이모는 계속 딸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질투심에 툴툴거렸죠.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나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옥순이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질색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작정하고 애교를 부렸어요. 안주도 먹여주고 옆에 딱 붙어 앉아 뽀뽀도 해주고 말이죠. 옥순이 이모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옥순이 이모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게 말이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섹시하고 무엇보다 나를 잘 챙겨주는 옥순이 이모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옥순이 이모도 이전처럼 나를 밀어내려고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술 마시면서 이것저것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는 둥,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둥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옥순이 이모를 품에 안고 다독여줬어요. 술집에서 나오면서 용기를 내서 물었죠. 누나, 우리 오늘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애절한 눈빛으로 옥순 이모를 쳐다보니 옥순이 이모는 한참 동안 내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집으로 가자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또다시 옥순 이모 집에 발을 들였어요. 안녕하세요. 25,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내겐 왠지 잿빛 물감이라도 들이부은 듯 흐릿한 시절이었어요. 대학교는 겨우겨우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딱히 뭘 하고 싶은지도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답답한 시기였죠. 게다가 집안 사정까지 꼬일대로 꼬여버린 상황이라 마음은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은 어릴 때부터 늘 불안 요소였어요. 번듯하게 시작하는가 싶으면 얼마 못 가 삐걱거리고 결국엔 빚만 잔뜩 떠안는 패턴의 반복이었죠. 어쩌다 조금 잘 되는 듯해도 금세 욕심이 과해져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해결사는 늘 외할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정말이지 재산이 얼마인지 가름이 안 될 정도로 부자였거든요. 드넓은 땅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거목처럼 묵묵히 우리 가족의 위기를 막아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이 없으셨고 딸만 넷이었는데 엄마가 그 맏딸인데다 내가 또 첫 손주였으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은 남달랐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기울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결국엔 돈을 내주시며 뒷수습을 해주셨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대형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또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고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이번 몰락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였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나는 학교 때문에 셋째, 이모, 댁에 얹혀 살게 되었고 엄마는 위암 수술을 받으신 외할아버지 간병을 위해 외갓집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망해버린 사업 뒷수습을 한다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죠. 정말이지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버린 셈이었어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묘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은 다른 방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솔직히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여자친구를 만나왔고 소위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하면 정말 쉴 새어 없이 누군가를 만나왔어요. 심지어 오래 사귄 여사친과는 몰래 엔조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3개월 전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고 나서는 쭉 혼자였어요. 집안 문제, 학교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 마음이 복잡했지만 남자라는 게 참 간사한 동물인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 생각이 간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이모 친구인 옥순 이모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모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돌싱이라는 딱지까지 붙어 있었으니 이성으로 느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옥순 이모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크고 시원한 눈매, 웃을 때마다 시원하게 드러나는 하얀 치아,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 무엇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셋째 이모와 함께 떠났던 속초 여행이었어요. 이모가 갑자기 바람 쐬러 가자고 제안했고 옥순 이모도 흔쾌히 동참하면서
즉흥적으로 여행이 결정되었죠. 숙소는 꽤 좋은 풀빌라였어요. 넓은 거실, 깔끔한 침실, 그리고 프라이빗한 수영장까지 갖춰진 여자들이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었죠. 나는 셋째 이모 짐꾼 겸 운전기사 역할로 따라간 거였지만 솔직히 속으로 조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나 옥순이모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 말이에요. 여행 첫날 풀빌라에 도착하자마자 옥순이모는 짐을 풀더니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쨍한 파란색 비키니였죠.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옥순이모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내 쪽을 힐끔 보며 씩 웃었어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죠. 상철이는 여자친구 많지? 뭐 예전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에이, 거짓말. 상철이처럼 덩치 크고 듬직한 스타일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옥순이모는 내 팔뚝을 툭 치며 말했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크고 듬직한 스타일이라니 나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모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나도 용기를 내어 되물었어요. 옥순 이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남자야 뭐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근데 진짜 내 옆에 있어 줄 든든한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그럼 그냥 편하게 엔조이로 만나는 건 어때요? 요즘엔 그런 관계도 많잖아요.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옥순이모를 떠보는 듯한 질문이었죠. 옥순이모는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 애 엄마야. 함부로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애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럼 아무나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옥순이모는 반문하며 씁쓸하게 웃었죠. 나는 순간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 있잖아요. 저는 어때요? 옥순이모는 다시 한번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옥순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옥순이모의 입술만 바라봤어요. 상철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옥순이모는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뉘앙스가 달랐어요. 아까는 단호하게 안 된다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라는 여운이 느껴졌어요. 나는 옥순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옥순이모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봤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왜 말이 안 돼요?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 진짜 이모 좋아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옥순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어요. 옥순이모는 잡힌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누가 옆에서 돌봐줄 든든한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옥순이모는 밤새도록 내 어깨에 기대어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충, 이혼 후의 외로움, 일에 대한 불안감, 나는 묵묵히 옥순이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옥순이모는 지쳐 잠이 들었어요. 나는 옥순이모 옆에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옥순이모와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속초에서의 하룻밤은 어쩌면 우연이었을지도 몰라요. 술 기운에 분위기에 휩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끈이 연결된 것 같았어요. 나는 옥순이모에게 자주 연락했고 옥순이모도 내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었죠. 며칠 뒤 나는 옥순이모 집으로 향했어요. 정확히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옥순이모가 보고 싶었고 옥순이모 곁에 있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이끌렸을 뿐이었죠. 옥순이모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옥순이모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속초에서의 우연과는 달랐어요. 분명히 서로를 원하고 서로에게 이끌리는 그런 감정이었죠. 우리는 딱 하루만 같이 보내기로 약속했었죠. 옥순이모는 돌싱이고 애 엄마였어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저 옥순이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딱 하루만 같이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 하루가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옥순이모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좋아지고 더 생각이 많이 나고 심지어 꿈에도 나타나고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도 때도 없이 옥순이모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 결국 옥순이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옥순이모의 목소리도 어딘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철아, 잘 지내? 네, 이모도 잘 지내셨어요? 저 이모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내 말에 옥순이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옥순이모의 대답을 기다렸죠. 잠시 후 옥순이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상철이 생각 많이 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고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옥순이모 집을 찾았고 함께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고 밤에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죠. 하지만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25,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에요. 옥순이모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돌싱에 애까지 딸린 여자죠.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처음부터 불안한 씨앗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불안감 따위는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옥순이모를 너무나 사랑하고 옥순이모 역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나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뜨겁고 위험한 사랑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어요. 옥순이모, 그녀는 이제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